효양중학교 3학년 주요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 거야. 이번 시험 기말고사에서 시험 범위가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3단원 문장 성분, 문장 짜임 이 단원이 이 시험 범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시험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고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90점 이상을 놓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던 그런 단원이야. 그래서 이 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23년도 기준 기출 문제 중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됐던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됐던 그런 문제들을 몇 문제 뽑아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문제를 한번 볼까?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보기에서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는 내용 자체는 단순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당 기호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제대로 분석할 줄 알면 되는 건데 근데 이 성분만 분석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 이 성분들이 아닌 다른 성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문장들, 각각의 문장들의 성분들을 완벽하게 하나씩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문장 성분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줘야 될 부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 성분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은 일단 주성분이라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속 성분이라는 애들이 있고 세 번째 독립성분이라는 애들이 있지. 자, 주성분에는 어떤 애들이 있었지? 주어가 있고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 그리고 보어가 있고 그리고 서술어가 있었어. 부속 성분은 꾸밈을 하는 애들, 수식을 하는 애들이지. 그래서 관형어 그리고 부사어 이렇게. 그리고 독립성분은 부름, 응답 등을 나타내는 개별적인 독립성분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독립어라고 있었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장 성분들을 쭉 적어놓고 나서 문장 성분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 나가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을 거야. 첫 번째 문장부터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자,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는 서술어를 먼저 찾아야 돼. 서술어는 풀이의 기능을 하지. 보통 동사나 형용사로 표현이 되는 문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일반적이야. 자, 그래서 요 샀다가 이제 서술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서술어를 찾았으면 주어를 찾아야 돼. 주어는 뭐야? 서술어라는 동작을 했어. 서술어에서 어떤 상태를 드러냈어. 그럼 그 상태의 주체, 행동의 주체야. 그럼 사다라는 행동을 한 주체는 누구? 철수지. 즉 철수가 주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주어 서술어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찾아야 될 것은 목적어야. 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 되겠지.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동작의 대상이다 이렇게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주어의 동작의 대상이 뭐야? 주어는 사다라는 행동을 했고 그 사는 행동을 어떤 대상을 통해 했지? 신발이라는 대상을 통해 했지. 자, 즉 이 신발이 목적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새라고 하는 것은 신발을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신발은 신발인데 어떤 신발이래? 새 신발이래. 자, 즉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즉 체언이기 때문에 체언을 꾸며주는 새는 관형어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자, 그럼 어제는 무엇을 꾸며주는지 볼까? 자, 어제 새 신발을 산 거야. 정확하게 어제 샀다라는 이 용언을 꾸며주고 있지. 어제라는 것은 사다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어. 즉 용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어제는 부사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자,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야. 서술어를 찾아볼까? 자, 서술어는 서울이다 이 부분이 이제 서술어. 자, 그리고 서술어를 찾았으면 주어를 찾아야 되겠지. 자, 주어. 무엇이 서울이래? 수도가 서울이래. 자, 그래서 이 수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가 이제 주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대한민국의, 이것은 이제 무엇을 꾸며주느냐? 자, 뒤에 있는 수도를 꾸며주고 있어. 수도는 수도인데 어디의 수도래? 대한민국의 수도. 체온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이 부분은 관형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피었다. 자, 서술어. 서술어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피었다의 주체. 자, 무엇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 그러면은 꽃이 이 부분은 주어다. 볼 수 있겠고. 자, 그런데 어떤 꽃이 피었다? 예쁜 꽃이 피었다. 꽃은 꽃인데 예쁜 꽃이 피었대. 체언을 수식하는 예쁜. 이것은 관형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앞에 있는 봄이 되자. 이것은 무엇일까? 자, 이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혼문장이 아니었어. 혼문장이 아니라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문장이야. 연결된 문장이야. 어디에서? 자, 여기 이 사이에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즉 세 번째 문장은 봄이 되다라는 문장과 예쁜 꽃이 피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연결됐어? 봄이 되자 예쁜 꽃이 피었다.
봄이 된 게 먼저 일어난 사건, 그리고 예쁜 꽃이 핀 게 나중에 일어난 사건, 즉 선후, 사건의 선후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지. 즉 이렇게 이어진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장을 잘라서 각각 분석을 해줘야 돼. 즉 봄이 되다라는 문장도 따로 분석을 하는 거야. 어떻게 분석이 될 수 있겠어? 그래, 당연히 그냥 이거는 간단한 문장이지. 주어와 서술어 이렇게 이제 분석을 바로 해낼 수가 있겠지. 자, 네 번째 문장을 볼까? 이것은 매우 유명한 그림이다. 자, 서술어 어디야? 그림이다. 이 부분이 이제 서술어. 자, 그런데 어떤 그림이랍니까? 유명한 그림이래요. 그림은 그림인데 유명한 그림이래. 자, 뒤에 있는 이 그림이라는 체언을 유명한이 꾸며주고 있어. 즉 체언을 꾸며주니까 얘는 관형어다 볼 수 있겠고. 자, 그런데 유명한데 어느 정도로 유명하대? 매우 유명하대. 매우 유명하다. 유명하다라는 것은 형용사란 말이야. 즉 용언이지. 매우라고 하는 것이 이 유명하다를 꾸며주고 있어. 즉 용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는 부사어다 판단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이것은 뭐야? 그림이다지. 그림이다가 서술어였어. 근데 이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게 이것이야. 이것. 자, 즉 이것. 이게 이제 주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마지막 문장. 버스가 멈추면 그녀가 내릴 것이다. 자, 이 문장도 세 번째 문장과 마찬가지로 이어진 문장이야. 어디에서? 멈추면 그리고 그녀가 요 사이에서 잘라주면 되겠지. 자, 즉 이 문장은 버스가 멈추다라는 문장과 그녀가 내릴 것이다라는 문장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떤 형식으로 연결됐느냐? 자, 요 면이라는 글자에 집중을 해줘야 돼. 자, 이 면이라는 글자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조건이야. 조건. 조건. 뭐뭐 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면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조건부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는 문장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문장 또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문장 성분 분석은 각각의 문장을 따로따로 분석을 하라고 했지. 자, 버스가 멈추다라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쉽게 버스가는 주어라고 보면 되고 멈추다는 서술어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그녀가 내릴 것이다. 이런 문장이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보통의 이 친구들에게 서술어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하지만 아니야. 자, 이런 경우는 지금 것이라는 의존명사가 들어갔어. 그리고 의존명사 뒤에 이다 이렇게 돼 있어. 즉 것이다 이 부분만 서술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서술어에 들어간 의존명사인 것, 의존명사도 어찌 보면은 명사기 때문에 체언이란 말이야. 그 체언을 앞에서 이 내릴 이것이 이제 꾸며주고 있는 자 상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릴 이 부분이 이제 관형어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녀가 자 내릴 것이다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 그녀가 이게 이제 주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게 되면, 자, 기역 관형어잖아. 니은 관형어고, 디귿 관형어고, 리을 관형어야. 그런데 미음은 뭐였어? 서술어였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지. 자, 다음 문제를 볼까? 자, 다음 문제는 절을 물어보는 문제야, 절.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제가 문장 성분에 대한 문제라면은 두 번째 문제는 문장의 짜임과 관련된 문제야. 우리가 문장의 짜임에서 알아야 할 것은 아는 문장이야. 아는 문장. 자, 아는 문장은 무엇이냐? 자,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어. 그런데 이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됐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배웠어? 이어진 문장 이렇게 배웠어. 하지만 아는 문장은 A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이 A라는 문장 안에 B라는 문장이 꼭 들어가서 안기게 되어 있는 문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는 문장이지만 B라는 문장 입장에서는 A라는 문장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긴 문장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안긴 문장의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긴 문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명사 형태로 안겨 있으면 명사절, 부사의 역할을 하면서 안겨 있으면 부사절, 관형어의 역할을 하면서 안겨 있으면 관형절, 그리고 서술어의 역할을 하면서 안겨 있으면 서술절, 그리고 남이 한 말이나 내가 한 말 혹은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인용절 이렇게. 자, 그래서 절은 이런 종류들이 있어. 자, 그래서 구분을 해낼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문장을 볼까? 자, 밑줄 부분, 이 부분이 무슨 절인지를 알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지. 즉, 이 부분은 인용절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을 봐봐. 발에 땀이 나도록 친구를 도왔다 해서 땀이 나도록. 자, 이 땀이 나도록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봐주면 돼. 땀이 나도록이 무슨 역할을 하니? 돕다를 꾸미지. 자, 땀이 나도록 돕다야.
즉 돕다라는 것은 동사, 용언이기 때문에 땀이 나도록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돼. 즉 땀이 나도록 이 부분은 부사절이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내는 방법, 쉬운 방법이 있어. 뭘 찾으면 되느냐? 어미를 찾아. 부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어미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부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어미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뭐하 도록 혹은 뭐 이 그리고 뭐뭐하 개 이런 것들. 도록 그리고 이 뭐 개.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땀이 나도록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바람이 없이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땀이 나게 이런 식으로 도록 그리고 이 그리고 개 이런 형식이 이제 부사형 어미야. 그래서 문장의 중간에 이런 부사형 어미가 있다면은 부사절이 들어간 건 아닐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 세 번째 문장. 그 사람이 범인이었음이 밝혀졌다. 그 사람이 범인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래서 범인이었음. 이 문장의 원래 형태는 뭐였을까? 그 사람이 범인이었다였겠지. 그런데 다가 사라지고 뭐가 들어갔어? 음이 들어갔지. 이런 게 이제 명사형 어미야. 문장 끝에 명사형 어미를 붙여주게 되면 그 문장은 명사형 문장이 되거든. 그럼 명사형 어미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느냐? 보통 미음을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미음이 활용이 될 때 이 문장과 같이 음으로 활용될 때도 있고 혹은 임으로 활용될 때도 있고 혹은 함으로 활용될 때도 있어. 그래서 뭐뭐 했음, 뭐뭐임 혹은 무엇 무엇을 함 이런 식이야. 플러스 자 미음 말고 또 하나의 명사형 어미 기라는 명사형 어미도 있어. 그래서 무엇 무엇을 하기. 자 그래서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음의 활용 그리고 기의 활용이 문장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내면 쉽게 명사절을 구분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범인이었음 이 부분은 명사절이다. 명사절. 자 생각해주면 되고 자 네 번째 문장 영희는 머리가 길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문장이야. 공부를 했다 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이 실수를 불러오는 문장이거든. 분석을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해. 영희는 주어, 길다, 서술어, 머리가는 길다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어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다 틀려. 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영희는을 지워놓고 읽어보세요. 머리가 길다. 주어, 서술어. 자 성립이 되지. 반대로 자 머리가를 지워놓고 읽어보세요. 영희는 길다. 이래도 어때? 주어, 서술어. 성립이 되지. 자 그래 우리가 견문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견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개의 문장이 결국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거든. 이 말은 곧 주어와 서술어와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야. 근데 이 문장은 어때? 주어하고 서술어 영희는 길다. 또 주어하고 서술어 머리가 길다. 관계가 두 번 들어갔어. 결국 이건 견문장이란 얘기지. 그렇다면 이 머리가 길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결국 영희에 대한 서술의 역할을 하는 게 머리가 길다야. 즉 머리가 길다는 서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통으로 서술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마지막 문장을 볼까?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 남긴 유산이다. 자, 그러면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 남기다라는 문장이었을 거야.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 남기다라는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떻게 형태가 바뀌었어? 남기다라는 이 끝부분에서 다가 사라지고 뭐가 들어갔어? 니은이 들어갔어. 니은. 자, 그래서 이 니은 관련해서도 알아줘야 돼. 이런 걸 우리가 관형격 이제 이 어미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니은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가 들어가기도 하느냐? 리을이 들어갈 수도 있어. 자, 말을 한번 해봐.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 남긴 유산이다. 이렇게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 남길 유산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 혹은 자, 는이 들어갈 수도 있어.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 남기는 유산이다. 자, 어떤 형태로 들어가든 결국은 하는 역할은 같아. 무슨 역할? 뒤에 있는 유산이라는 체현을 꾸며주고 있거든. 유산은 유산인데 어떤 유산이다?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 남긴 유산이래. 즉 체현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 관형어의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얘는 관형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지. 그럼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리게 돼. 자, 첫 번째 문장은 무슨 절? 인용절이었어. 1번, 2번, 3번. 자, 두 번째 문장은 부사절이었지. 1번, 2번, 3번. 세 번째 문장은 명사절이었어. 1번, 그리고 3번. 네 번째 문장은 서술절이었지. 1번.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 관형절이었어. 1번.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다음 문제를 볼까? 자, 견문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어. 견문장. 위에서 얘기했지만 견문장이란 무엇이었어? 주어 플러스 서술어와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들어가는 문장이야.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5번 5개 중에 나머지 하나만 견문장이 아니다. 결국 나머지 하나만 혼문장이라는 얘기지.
친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실수 중에서 한 가지가 문장이 무조건 길면 견문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절대 아니야. 관계를 제대로 잘 살펴야 돼. 1번 문장부터 한번 볼까? 어느새 겨울이 와서 바람이 몹시 차다. 이어진 문장이지. 어디에서? 와서와 바람이 요 사이에서 이어졌어. 어느새 겨울이 오다라는 문장과 바람이 몹시 차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거야. 그럼 이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앞뒤 절의 의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어느새 겨울이 와서 바람이 몹시 차대. 즉 바람이 몹시 찬 이유가 뭐야? 겨울이 왔기 때문이야. 즉 이제 원인과 결과 관계로 이어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까? 경수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이 비슷한 문장을 우리 이 전 문제에서 한번 봤지. 봐봐. 자, 경수는 뛰었다라는 문장 안에 발에 땀이 나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안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어떻게 안겨 있어? 부사형어미 도록이 들어간 상태로 안겨 있지. 그럼으로써 뛰다를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뛰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부사절이 들어간 문장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3번 문장.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봐봐. 학생들은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문장 안에 방학이 시작되다라는 문장이 어떻게 형태가 바뀌었어? 방학이 시작되다라는 문장이 요 명사형어미 기를 사용해서 문장을 명사형리로 바꾼 뒤에 안겨 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3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4번 문장을 볼까? 철수는 나에게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고 물었다. 자, 이 문장은 철수는 나에게 물었다 라는 문장 안에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 라는 문장이 자 안겨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국어 숙제가 언제까지냐라는 말을 누가 했어? 철수가 했지. 그런데 철수가 한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어. 즉,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인용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럼 1, 2, 3, 4번이 결국은 전부 다 견문장이야. 1, 2, 3, 4번이 전부 다 견문장이야. 5번이 정답이란 얘기잖아. 그 5번이 정답이면 이 혼문장이란 얘기인데 혼문장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연습을 할 때에는 혼문장이 나올 경우에는 이 혼문장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 성분들을 다 분석을 해내야 돼. 그런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맞을 수가 있어. 자, 5번 혼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자면 일단 이 혼문장의 서술어는 어디 놓여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서술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자, 어디에 놓여 있답니까? 구석에 놓여 있대요. 즉 놓여 있긴 놓여 있는 건데 구석에 놓여 있대. 즉 놓여 있다를 꾸며주고 있지. 얘는 부사어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구석은 구석인데 어떤 구석이래? 한쪽 구석이래. 구석이라는 체언을 한쪽이 꾸며주고 있지. 자, 얘는 관형어 이렇게 보면 되지. 자, 그리고 미끄럼틀이 놓여 있답니다. 미끄럼틀이. 미끄럼틀이 놓여 있다. 놓여 있음의 주체가 미끄럼틀이었네. 그럼 이 미끄럼틀 얘가 이제 주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미끄럼틀은 미끄럼틀인데 어떤 미끄럼틀이래? 새 미끄럼틀이래. 새가 미끄럼틀을 꾸며줘. 체언을 꾸며주지. 얘는 관형어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운동장애는 뭘 꾸며주지? 놓여있다를 꾸며줘. 운동장애는 놓여있다. 운동장에 놓여있는 거야. 구석에 놓여있는 거야. 즉 구석에 놓여있다, 운동장에 놓여있다. 같은 역할을 하지. 즉 운동장에도 놓여있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는 자 얘도 부사어다 이렇게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겠지. 정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장 성분 그리고 문장의 짜임과 관련된 주요 기출 문제들을 풀어봤고 마무리할게.